왓챗입니다. 오늘 시계는 타이맥스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시계를 한참 전에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시계들 리뷰에 밀려서 리뷰를 해야지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다른 시계 리뷰를 작업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순서를 바꿔서 이 시계를 들고 왔습니다. 이유는 이미 철 지난 시계라 재고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문득 들어서인데요.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는데 관심이 있으셔도 구매가 불가능한 시계가 될까봐 나름 급하게 들고 왔습니다. 타이맥스 익스페디션 노스 필드 포스트 메카니컬 38mm 청판입니다. 레퍼런스는 TWEV00700입니다. 이전에 타이맥스 익스페디션 노스 시에라 41mm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현행 익스페디션 노스 라인업 중 가장 가격 대비 실용성이 좋은 시계라는 생각에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타이맥스 익스페디션 노스 컬렉션 중에 최근 몇 년간 가장 인기 있던 필드 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그중 정가 기준으로는 가장 상위 모델인 필드 포스트 메카니컬 38mm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상 업로드 시점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단종 이야기는 없지만 홈페이지 상에는 재고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타이맥스 미국, 캐나다, 유럽 사이트 모두 모든 필드 포스트 라인업이 재고 없음 혹은 재고가 거의 없음이고요. 오늘 시계 같은 경우 재고 없음이 뜨기 전에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마지막 가격이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나와 있어서 타이맥스에서 재고떨이를 하고 단종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긴 한데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레이마켓에서 미화 99.99달러에 구매를 했는데요. 아무리 엔트리급 범용 무브먼트라도 기계식 무브먼트에 크리스탈도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해주고 만듦새와 객관적 스펙만 보면 타이맥스가 신경을 많이 쓴 시계라는 게 느껴지는 이 시계에 99.99라는 가격표는 많은 분들의 가격에 대한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언급드릴 사항은 무브먼트를 중국의 시걸 TY6DSK1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인터넷상에서는 오래전에는 시걸 무브먼트가 문제가 있다가 최근엔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아니다,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반반 정도로 보이는데요. 타이맥스가 이 무브먼트를 자사의 메카니컬 핸드와인딩 시계에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그래도 타이맥스가 퀄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싸다는 이유로 채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래저래 좀 이슈 사항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을 보시면 케이스는 38mm, 러그는 20mm, 러그 투 러그는 측정치 46mm입니다. 두께는 측정치 11mm이고요. 방수는 10기압 100m, 크리스탈은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스트랩 포함 65g이고 무브먼트는 시걸 TI6DSK1입니다. 다이얼을 보시면 다이얼은 짙은 파란색이고요. 매트한 질감에 가까운데 약간 광택이 느껴집니다. 실내나 약간 어두운 데서는 검은색에 가깝게 보이다가 밝은 데에서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매력적이면서 깊은 색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시간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에 24시간 표시를 사용하고 있고 미니 마커가 있는 챕터링은 시계에 약간의 입체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핸즈는 주사기 형태이고 살짝 짧은 감이 있어서 가독성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디자인적으로는 짧아서 그런지 뭔가 귀여운 느낌을 더해주고요. 전체적으로 블래스트 처리가 되어 있는 케이스는 시계에 튼튼하고 단단한 느낌을 더해주면서 빛 반사를 줄여주기도 하고 스크래치가 나도 좀 덜 보이기 때문에 아웃도어용으로서나 필드와치로서의 정체성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해밀턴 카키필드와 비슷한 구성인데 다이얼의 색이나 질감, 숫자의 폰트 등이 필드 포스트 메카니컬이 좀 더 모던한 느낌입니다. 스트랩은 에코 드라이10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익스페디션 노스 컬렉션이 친환경을 표방하기 때문에 물 사용을 줄인 친환경 공법으로 만든 스트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스페디션 자체가 아웃도어 컬렉션이다 보니 스트랩도 굉장히 아웃도어스러운데요. 내구성도 있어 보이고 견고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재질이 단단하기도 하고 손목에 착 붙어 있는 느낌인데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착용감이지만 땀이 좀 차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울 땐 스트랩 교체를 아마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브먼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걸 TY6DSK1인데요. 정확한 자료를 찾기는 어려운데 찾은 자료 기준으로는 같은 무브먼트에 두 개의 등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엔트리라고는 해도 오차는 좀 큰 편인데 제 시계는 1호차 플러스 20초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 리저브는 4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도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정확한 자료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시계로 측정한 바로는 40시간 이상 동작합니다. 메카니컬 무브먼트이다 보니 시계에 밥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용도가 기본 위치인 0단에 위치할 때 용두를 돌려주면 시계에 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용두의 사이즈가 작지는 않아서 그립감은 나쁘지 않은데 용두를 감을 때 얼마나 감겼는지 텐션이 잘 안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감기다가 점점 텐션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감긴지 예상이 되는 게 이상적이라면 이 시계는 좀 감다가 끝에서 갑자기 멈추는 느낌이라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할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 사항인데요. 시간을 맞추려고 용도를 뽑으면 가끔 핵이 안 걸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용도는 뽑혀 있는데 초침은 계속 가는데요. 이때 용도를 아주 미세하게 정말 1mm도 아니고 0.1mm 정도 살짝 움직이면 또 바로 멈추는데 이런 부분은 이 시계의 무브먼트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좀 가지게 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해보니 타이맥스의 시걸 메카니컬 무브먼트를 사용한 다른 시계에서도 나타나는 증상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시계에서 다 나타나는지 아니면 뽑기의 문제인지는 파악이 안 되니 혹시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광은 딱히 언급할 만한 사항은 없어 보이는데요. 핸즈와 인덱스 둘 다 밝은 편은 아니고요. 완전 암전 상태에서 3시간 정도까지는 확인해 봤는데 빛은 있는데 밝지가 않아서 가독성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인디글로도 없는데 야광에는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밝을 땐 이렇게 보이고요. 약간 어두울 땐 이렇게, 완전 어두울 땐 이렇게 보입니다. 인덱스의 야광은 좀 너무 빠르게 방전되는 느낌이네요. 총평을 하자면 제가 구매한 가격 기준이지만 시계 가격만 따졌을 때 10만원 초반에 기계식 무브먼트, 사파이어 크리스탈 100m 방수라는 스펙에 많은 사랑을 받는 익스페디션스러운 디자인에 심심하지도 튀지도 않는 깊은 색을 가지는 청판에 질감도 잘 뽑아냈고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에 심지어 기본 스트랩도 잘 어울리고 20mm 럭으로 줄질하기에도 좋고 이 정도면 타이맥스도 신이라고 할 수 있을 뻔 했는데 엔트리 중에서도 어딘가 부족한 무브먼트의 성능과 신뢰성에 살짝 의구심이 가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인디글로도 없습니다. 그래도 겉모습은 멀쩡하고 기계식 무브먼트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 속도 약간 아파 보이지만 죽을 병은 아닐 수도 있으니 가성비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와치얏이었습니다.